안녕하세요. 이유환입니다. 오늘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심장과 뇌가 있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에는 사랑이 있고 또 우리 뇌에는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이 심장과 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옛날에는 그저 부모님 말씀만 잘 들으면 삶을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적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부모님이 살아가시던 그런 시대와 또 급박하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만 들어서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자식이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랑 다르기 때문에 내 말만 잘 들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만약에 부모님 말씀만 잘 들으면 세상 살기가 괜찮다고 한다면 정신세계라는 것이 별로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착하게 살고 열심히만 살면 된다면 굳이 그 내면 세계를 밝혀야 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신세계라는 것은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정신세계입니다. 외부 세계는 우리가 어느 정도 대처해서 이성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 내면에는 온갖 자연스러운 그런 원초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그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역사나 정치적인 진실에 대해서도 이런 진실을 마주할 필요가 있는 일이죠. 사실과 진실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몸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더욱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심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마음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다면 이 마음을 모르고는 행복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운데요. 하지만 이 허공을 마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 마음 공부를 할 때 이 허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공을 느낄 때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 허무감을 일으키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다가 이 허공을 맞닥뜨렸을 때 허무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집착이 놓아지니까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집착을 놓아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허공을 보는 것이 집착을 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냥 그 대상을 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착을 놓는 것은 마음에서 집착을 놓는 거라서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면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몸을 떠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지면 몸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나 자신으로 믿었던 나를 버려야 할 때가 죽음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정말 슬픈 일이 되고 맙니다. 평생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몸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다가 이 마음이 몸을 떠날 때 마음만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아주 낯선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왜 무거워지나 하면은 이게 세월의 흔적이 마음에 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일이 명상의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의 세월의 흔적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남게 되는 거는 내 자신의 어떤 일관성이 남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세월의 흔적이 이 명상을 통해서 하나의 스토리로 원만해질 때 이게 지혜가 가득 찬 원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허공이 의식과 결합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것을 원성실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성실성을 회복하기 전에는 마음이 너무나 허술하고 비어있는 허공 같아서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너무 힘들 때는 허공을 오히려 편안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또
허무하다고 하면서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허공 뒤에 숨어 있는 이 마음과 원성실성을 회복한 마음은 사실은 같은데요. 하지만 또한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명상을 해야 하고 또 같기 때문에 명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같다고만 생각하면 명상하지 않을 것이고요. 다르다고만 생각하면 아마 그래도 명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성실성을 회복하기 전의 마음과 회복한 후의 마음은 같으면서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자유롭고 지극히 행복합니다. 변하지 않고 한결같으며 무한한 성품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에 번뇌가 쌓여 덮여서 우리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인데, 이 번뇌는 무지 때문에 생깁니다. 근본 무지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요. 이 근본 무지는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무지를 근본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번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근본 무명이 존재하고, 여기에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자신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모르다 보니까 아상이라는 걸 세워서 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저런 나를 해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구별하면서 번뇌를 쌓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을 자기 신분을 모르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치 어릴 때에 버려진 공주가 자신의 신분을 모르고 시골에서 그냥 아무런 그 대접도 없이 막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다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드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알지도 못하는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혹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이 경제적 풍요가 이 신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는데요. 그래서 명품도 사고 좋은 차도 몰고 다니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옷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근데 외부적인 것일 뿐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도 사랑 때문도 있지만 이런 신분에 대한 마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면 내 자신이 고귀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어떤 부모님의 잘못된 부분, 나쁜 부분을 보게 될 때 그것을 부끄러워할 때 이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감도 굉장히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인격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지만 사랑보다도 어쩌면 더 근본적인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시작점에 그 근본 무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평생의 과제가 되는데요. 누구나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정신적, 물리적 폭력에 대한 태도에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류 역사상 정신적, 물리적 폭력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겪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리가 평화롭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데 꼭 이렇게 정신적, 물리적 폭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폭력은 왜 나쁜가 하면 지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해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력에 대응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불굴의 정신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이 정신적인 폭력은 우리의 근본적인 무지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인연에 있어서 우리가 도리를 알지 못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게 되는데 이런 정신적인 폭력은 이런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들죠. 우리가 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켜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고통과 행복을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로봇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봇은 그냥 일을 시키고 일을 하게 하면 되는데,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 모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로봇은 일만 시키면 되는데 인간은 마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뇌와 심장은 마음에서 충전받는데요.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는 혈연에서 그것이 충족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의 역할이 매우 축소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젠 가족 사이의 소통이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랑의 근본인 가정이 모든 것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연결이라는 것이 이제 태어날 때 그 사랑만으로는 충분치 못하게 되어서 그 개별적인 인격을 이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자의식 과잉의 시대가 왔는데 그 자의식이라는 것도 수준이 매우 천차만별인데 지금 현재 수준이 매우 낮으면서도 매우 우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변화되어야 되는 시점이 온 것인데요. 사랑하지만 개별적인 인격을 좀 더 세밀하게 이해하여야 하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혈연에서 마음의 충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야 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 않더라도 이 인연에서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명상이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런 인격과 인간의 존엄성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마음은 인연에 즉할 때는 지혜로 나타나고 또 인연이 없이 내 내면 속에 있을 때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각성이 존재합니다. 자기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구하지 않으니까 집착할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문제로 가득 차 있는데 지혜롭기 때문에 문제를 모두 해결하니까 전전긍긍할 일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뇌와 심장의 배터리는 마음에 충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허공을 넘어 있으니까 처음에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면 이 마음에 접속해서 충전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